여기 컨설팅 사업부가 이제 여기 그때 여기 1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여기 와서 컨설팅 사업부를 이제 한번 보고. 예. 아, 그때 나눠져 있었어요. 예. 왔다 갔다 좀 하셨네요.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월 1일 날, 작년 2월 1일 날 이쪽으로 이제 합쳤죠. 합치고 이제 사무실이 합쳐지고. 기존은 왜 떨어져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합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컨설팅 사업부는 이제 저 이렇게 서울 쪽 있었고, 이게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티맥스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바로 옆에 티맥스 코어가요? 티맥스 코어였죠. 네, 티맥스 코어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고, 아마 티맥스의 R&D 하는 조직, 옛날에 말하면 윈도우즈 OS를 만드는 그런 조직을 이제 플랫폼 기술이 필요해서 이제 인수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좀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와 보니까 또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분당, 용인 그 근처에 사는 직원들이 많아서 아마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를 이제 거기 있었던 거죠. 컨설팅은 이제 여기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컨설팅하고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합쳐지는 경향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액센처를 봐도 디지털을 앞에서 전략을 세우면 그거를 실행하고 플랫폼으로 만들고 서비스하는 거가 다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IT 소프트웨어 조직도 같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액센처도 보면 그 이커머스 같은 거에 그 뭐 전환 컨설팅도 하지만 실제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는 것도 인도 액센처 인터랙티브라 인도에 큰 회사가 있어요. 액센처가 들고 있는 회사, 자회사 같은 거죠. 그런 걸 갖고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의 전략 수립서부터 그다음에 그 계획 만들고 실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컨설팅과 소프트웨어가 이런 게 합쳐지는 그런 이제 얘가 되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점차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이제 뭐 제가 한 1년 좀 넘었구나. 그 와보니까 원래 이제 저는 그 여기 회사를 좀 알고 있었죠. 이제 그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 오픈소스를 잘하는 회사, 그다음 오픈소스의 어려운 거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게 이제 카카오 같은 회사가 그 카카오뱅크 했을 때 그런 회사들이 보통 하는 게 이제 차세대를 하는데 보통 은행권 차세대면 뭐 3년, 4년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카카오는 그때 클라우드 베이스의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의 오픈소스 갖고 구축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카카오 써보면 카카오 앱을 열어서 거기서 그 계정으로 들어가고 메신저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오픈소스나 클라우드 베이스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에스코어가 실제로 가서 그 오픈소스 굉장히 잘 알고 거기 아키텍처도 알고 구현 능력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실제로 많이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실력도 인정받고 지금 잘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코어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사실은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쪽에 그 굉장히 좋은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시너지를 내고 좀 약간 그런 트렌드하고는 조금 얘기가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이제 앞으로가 데이터 시대인데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데이터 관련된 저희 또 에스코아가 굉장히 잘하는 컨설팅 역량이 있거든요. 이제 데이터, 기준 정보, 데이터 관련된 뭐 일반 기준 정보뿐이라 오퍼레이션 데이터들도 굉장히 컨설팅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역량과 우리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역량을 묶어서 마이데이터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 갖고 그거 마이데이터 사업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이제 플랫폼을 이제 그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부를 시켰고 그걸 세일즈하고 컨설팅하는 거는 이제 우리 컨설팅 사업부를 시켜 한 팀으로 만드니까 세일즈를 컨설팅 사업. 네, 세일즈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할지에 대한 그런 그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거는 컨설팅 사업부가 하고 그걸 관리하는 그다음에 그걸 서비스를 만드는 밑에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니까 굉장히 시너지가 났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그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작년 이제 저희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런치를 했는데 작년에 그 서비스 사업자들이 막 신청을 했잖아요. 서두나도 너도나도 이제 미래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한 55개 정도가 사업자로 선정을 했고 21년에요? 네, 21년에 아마 올해는
한 90개, 88개 정도가 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은행, 증권회사, 그다음에 뭐 신용회사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그걸 조합해 갖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은행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신용 정보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저 데이터 소스로부터 가져와서 그때 필요할 때 또 만든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제가 보니까 그냥 SI로 구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그 개인이 동의하면 제 신용 정보를 다 이렇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져가는데 표준이 한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하는데 70개 가까이. 네, 70개 정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초기에는 한 40개 정도였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있으면 이제 더 90개, 100개가 들어가. 점점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가져와서 잘 데이터베이스 시켜갖고 그걸 조합해서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개발하는 거예요. API 하나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제 API가 한 10개 나왔을 때 또 새로 하나 나오면 또 다 수정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수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개발자를 시키니까 그걸 자동으로 저희가 그걸 이제 API 오토메이션 컬렉터라고 하는데 자동 수집 새로운 API가 나오든지 아니면 기존 게 바꾸든지 간에 뭐 예를 들면 사용자들은 전혀 손댈 필요 없이 저희 플랫폼에서 그걸 자동으로 반영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예를 들면 데이터 소스가 생겨더라도 그걸 반영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소스가 바뀌면 서비스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종합자산제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다 바뀌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바뀔 필요 없이 저희는 이제 그걸 유니파이드 API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도 바뀔 필요도 없고 API도 바뀌어도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요걸 이제 저희가 플랫폼으로 구현을 하니까 사실 그건 굉장히 차별화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부 갖고 있는 역량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금융권 한 2개 정도를 이제 했고 지금도 이제 아마 올해는 좀 더 많은 거를 이제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게 플랫폼적으로 자동화되는. 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올 때마다 SI 개발하고 코딩하고 또 나오면 또 개발하고 그러면 구축할 때도 돈이 들지만 운영할 때도 되게 어렵거든요. 시간도 늦고 그런 것들이 아마 에스코아에 갖고 있는 기술적인 차별화다. 시켜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막상 만들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가지고 고객한테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 역량이 있으니까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고객의 성향도 조사하고 데이터 조사하고 그거를 저희도 컨설팅 사업에서 원래 잘하던 영역이니까 그렇게 딱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뭐 올해는 이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통신 데이터, 뭐 의료 데이터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되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과연 뭘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고객이 정말 원하는 고객은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하는 거를 이제 제시해주면 훨씬 더 고객한테도 밸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서비스도 차별화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컨설팅과 소프트 사업의 좋은 역량을 머지해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 시대에 맞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거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난 1년간 가장 공들이신 개척 역량이 공들인 게 크게 2가지인데 사업적인 거를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고 일단 저희가 잘하는 걸 레버리지 하다 보니까 그런 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에스코아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는데 장기적인 플랜이 좀 부족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컨설팅이 잘하지만 정작 자기 머리는 못 깎잖아요. 그래서 저희 컨설턴트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저희가 중장기 전략 어떻게 성장 전략 TF를 했어요. 작년에 직원들하고 컨설턴트들이 들이 같이 참여해서 컨설턴트들이 내부 컨설턴트 네, 내부 컨설턴트들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작년부터 장기 성장 3개년, 5개년 이름이 TF 이름이 중장기 성장 전략 TF를 만들어서 저희 내부 컨설턴트들이 고객한테는
그런 걸 굉장히 잘해주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의 앞길은 뭐냐 하는 거를 이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3년 정도를 놓고 현재 포트폴리오도 점검하고 우리가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잡고 그래서 중장기 개수적인 목표도 잡고 이런 거를 좀 해서 제가 이제 매 분기마다 우리 경영현황 설명회를 했어요. 전 직원들한테요? 네, 전 직원들한테. 그럴 때 그런 것도 공유하고 우리의 방향이 이렇고 시대가 이렇게 바꿔갖고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거를 얘기를 했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 그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물론 그 전에 나왔지만 아까 말한 마이데이터, 데이터 혁신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잘하는 게 오픈 소스를 굉장히 잘해요. 마이데이터하고 오픈소스 두 축이네요. 네, 그 두 축.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부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거고.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가고 이제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좋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심인 거는 이제 저희 그 에스코아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이제 사업이라는 건 변동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스마트하고 튼튼하고 잘 받쳐주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방향에 맞게끔 쉽게 또 이렇게 뭐 조정도 하고 잘 갈 수 있는데 이 역량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직 역량이나 그런 역량이라고 보는데 그런 역량이 떨어지면 길게 가긴 어렵겠다 하는 거를 좀 대부분 이제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조직 문화의 방향이 뭐냐라는 거를 물론 뭐 그것도 이제 그 많은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일단 우리는 전문가 중심의 문화다. 그러니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로 따지면 스위스가 지금 강소 국가잖아요. 특정 분야를 굉장히 잘하나? 그런데 무시당하지 않는 실력 있고 그래서 우리 전문가 중심의 우리 조직 문화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그 전문성을 많이 추구하려고 예를 들어 오픈 소스는 글로벌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활동도 하고 관련된 자격증은 거의 회사에서 다 지원해줘요. 다 지원해주고 그 관련된 자격증 딴다 그러면 해주고 교육한다 그러면 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그 뭐 프로젝트나 하면서 나온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혼자만 있지 말고 정리해서 퍼블리싱도 하고 그래서 그 저희 인사이트 레포트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몇 번씩 발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험이라든지 뭐 오픈소스뿐 아니라 뭐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나온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정리해서 우리만 알고 있을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해서 관련된 사람들한테 또 쉐어도 하고 그런 것도 거의 매주 한 건 정도씩 나오죠. 네. 그 어디에도 올리나요? 저희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게 아마 그렇게 되면 네이버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커리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시상도 해주고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좀 고취하기는 활동들 좀 많이 했고요. 약간 어떤 이런 그동안 이제 에스코아가 약간 은둔의 경영자 같은 거였다 그러면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점점 중요해지고 또 이제 이런 변화의 와중에 그 컨설팅도 중요하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을 거다 해갖고 우리가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좀 많이 알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직원들의 뭐라 그럴까 자부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직원들이 페이 많은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좀 자부심을 느끼면서 좀 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조직 문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중심의 조직 문화 그다음에 아까 사업 전문가 중심 조직 문화를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신경 썼던 게 제가 이제 CEO로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기틀을 잡아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업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 가능하면 저희는 작은 회사니까 굉장히 그 유연하게 그 직원들의 일하는 걸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